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침샘 보톡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볼까 합니다. 요즘은 이제 갸름한 턱선, 작은 얼굴이 유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큰 수술을 하지 않고 어떻게 갸름한 턱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크게 이제 침샘 보톡스, 사각턱 보톡스, 심부볼 지방 제거 이런 부지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심부볼 지방제는 제가 전에 한번 유튜브도 만들었고 블로그도 제작을 했었죠. 저는 신촌에서 연세 자연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이은정 원장입니다. 요새 갸름한 턱 하니까 제가 이제 어디에서 발췌한 카툰인데, 이런 턱, 이것은 우리 강남 스타일이라고 해서 사실은 잘못된 성형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이와 같은 외모가 혹시 유행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일부러 갸름한 턱이라고 해서 이거 뾰족하고 원추형의 턱, 그리고 볼도 사실은 이 아래쪽에 이렇게 불룩한 것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입니다. 젊은 사람들을 보면 이 위 부분이 불룩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력에 의해서 나이가 처지면서 이렇게 아래가 불룩해지는데, 마치 아래가 이렇게 불룩해지는 것이 동안 성형인 것처럼 이렇게 몇몇 연예인들이 하고 다니니까 이와 같은 시술이 지방이라든가 필러를 이렇게 채워넣어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 싶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갸름한 턱과 뾰족한 턱선은 다릅니다. 제가 좋아했던 연예인인데 이와 같이 갸름한 턱인데 이분이 어디서 수술을 받으셨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너무 뾰족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이 2차 각이라 가지고 2차 각이 좀 뾰족하게 만들어 놔서, 이것이 어떤 것이 과연, 이건 이제 성형외과 학회에서도 이와 같이 지나치게 뾰족한 턱이 저것이 사람 턱이냐, 마치 우리가 푸들이나 뭐처럼 개처럼 너무 뾰족하게 하는 것이 이, 이 잘못된 성형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렇게 학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뭐 갸름한 턱이 아니라 뾰족한 턱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외모를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뾰족하죠. 너무 뾰족하고 인위적이고, 이것이 잘못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렇게 불룩하고, 이건 사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노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런 연예인들이 이런 외모를 가지니까 이것이 젊어 보이고 예뻐 보이는 얼굴인가 보다, 이렇게 잘못된 인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필러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어떤 심한 분은 그 턱을 돌려깎기를 해서 이렇게 길게 긴 곡선 만들어서 깎으면서 뾰족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우리가 잘못된 성형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와 같이 뾰족한 턱이 아니고 갸름한 턱선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에 제가 뭐 유튜브 제작했던 것 중에서 이와 같이 입 안으로 심부볼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저작근에 보톡스를 맞아서 이렇게 약간 갸름하게 만들 수 있다,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입안으로 이 심부볼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영구적이고 또 비교적 간단한 시술적인 수술에 속합니다. 뭐 뼈를 자르는 것처럼 큰 수술이 아니고 간단한 시술이고, 또 다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 대신 보톡스를 맞는 것은 좀 되게 6개월 정도 유지가 되죠. 그래서 사각턱 보톡스, 이게 우리가 보면 씹는 저작 근육이 있죠. 이렇게 저작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에 보톡스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보톡스가, 이 저작 근육이 과발달된 것은 우리가 이 어금니를 다물어 보면 이 근육이 과하게 튀어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근육에다 보통 우리가 이 근육 아래쪽 2분의 1에 보톡스를 넣게 되죠. 이런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다. 그러면 보톡스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근육에 볼륨을 줄이고 또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가 보면, 우리 몸에는 신경이 있으면 근육과 신경에는 이렇게 연접부가 있습니다. 우리 시냅스라고 하는데, 연접부. 이 신경과 신경 사이에 연접부가 있죠. 근데 이와 같은 연접부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뉴로 트랜스미터라고 하죠. 신경 전달 물질이, 이것이 분비가 돼서 이것이 근육이라든가 그 아래쪽에 있는 신경, 뭐 근육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런데 보톡스는 이 그 아세틸콜린이 활성화를 억제하죠. 이것이 여기다가 한 번 이렇게 배출이 되면 이것이 다시 신경 말단부로
재흡수가 되는데 그 과정을 차단해서 결국 아세틸콜린을 고갈시켜서 이 그 근육에 신경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죠. 우리가 신경이라는 것은 다리 다치신 분들 보면 알겠지만 아무리 축구 선수라 하더라도 허벅지가 굵어도 다쳐서 한 6개월 정도 기부에서 해놓으면 줄어듭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줄어들죠. 그래서 그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저작근이라든가 아니면 눈가, 뭐 미간, 보톡스를 맞게 되죠. 이와 같은 원리를 똑같이 이용하는 것이 침샘 보톡스입니다. 침샘. 왜냐하면 이 침샘에 그 분포되는 신경이 부교감신경이 우리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라고 하죠. 둘 다 자율신경에 속하는 신경들인데 이 부교감신경에서 이 침샘에 신호를 전달할 때 우리가 아세틸콜린을 전달하는데 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해서 앞에서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침샘을 우리가 퇴화시키는 역할을 보톡스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침샘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샘이 있죠. 이렇게 귀 밑에 있는 샘, 턱 밑에 있는 샘, 혀 밑에 있는 샘, 세 가지 샘이 있는데 크기는 귀 밑에 있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러나 실제 침을 생산하는 양을 보면 하루에 우리가 보통 1리터 이상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그런데 이 턱 밑샘, 이 턱의 크기는 작은데 이것이 65에서 70%를 침을 생산하는 것을 담당하고 귀 밑샘이 20에서 25%, 크기는 큰데 오히려 생산한 양은 이 턱 밑샘도 작습니다. 혀 밑샘이 5% 정도. 그래서 근데 이 침 1리터 정도의 배출되는 침 역할하는 것은 첫째는 린스가 우리 헹구다는 거죠. 머리 헹구고 할 때 린스 한다고 그러죠. 입안을 액체 가지고 헹궈내서 우리가 삼키게 되니까 입안의 청결 상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거 버퍼 완충제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혀라든가 뭐 성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수분이 있으면 원활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버퍼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소화 효소. 우리가 이제 특히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죠. 탄수화물을 우리가 씹을 때 이 침이 나와서 이렇게 소화 효소가 배합이 돼서 이것이 위로 넘어가서 소화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침샘, 특히 이 침샘 보톡스를 맞는 건 크게 이 귀밑 침샘과 이 턱밑 침샘을 주로 맞게 되죠. 그래서 맞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톡스를 맞으면 신경 전달 물질이 배출되지 않아서 이 크기가 줄어듭니다. 줄어들지만 뭐 아까 얘기했지만 또 다른 침샘도 있고 또 이게 전체가 완전히 기능을 안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능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뭐 입안 건조증 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럼 바로 이제 보상 기전에서 없어집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 귀 밑 침샘이 이렇게 굉장히 상당히 크죠. 근데 가끔은 이렇게 큰 침샘이 암인 경우도 있습니다. 양성암인 경우도 있고 악성암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침샘이 이유가 없이 이렇게 커졌다. 이것은 뭐 또 그리 급작스레 커졌다. 또 우리 침샘 바로 아래에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 침샘 사이로 신경이 지나가거든요. 안면신경에 마비가 온다든가 모양이 얼굴이 표정이 이상해진다 그러면 암과 감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톡스만 계속 맞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대개는 이 침샘이 커지는 것은 유전적인 원인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갑자기 침샘이 많이 커졌다든가 또 뭐 딱딱하다든가 이럴 때는 CT라든가 MRI를 찍어서 이것이 침샘이 암이 아닌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미용주로 보톡스만 만난 것 중에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귀밑 침샘, 제가 말씀드린 귀밑 침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크죠. 그래서 침샘을 맞으니까 이렇게 줄어들죠. 요거 이렇게 이 침샘은 저작근, 씹는 근육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꽉 물어가지고서 그 저작근육 위에 있는 침샘이 발달한 것인지 이 근육이 발달한 것인지 쉽게 감별이 가능합니다. 이분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보이죠, 침샘이 과발달된 거. 그 부위에 이렇게 맞아서 좀 크기를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침샘의 침샘의 분비도 줄여줍니다. 가끔 보면 이 침샘이 이제 입안으로도 열리고 혀 밑으로도 열리고 그러거든요. 근데 수술이라든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열리는 침이 배출되는 관이 막히거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관이 막히면 이만큼 봅니다. 하루에 1리터씩 침이 생산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만큼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보니까 팽창하니까 아프고 이러죠. 그럴 때도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이 침샘에 보톡스를 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샘에 보톡스 맞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뭐 이상하진 않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다시피 턱 밑에 이렇게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지방이라든가 혹시 뭐 다른 뭐 혹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것은 보톡스 맞으면 크게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이 턱 밑에 있는 이 침샘이 심생산의 60에서 75%를 담당하는데 65에서 70%를 담당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없애버리면 뭐 그것은 큰일 나겠죠. 구강 건조증이라든가 뭐 침이 구강 세정 효과, 뭐 소화효소의 분비 이런 거 지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전과 후 보톡스를 맞아서 크기를 줄여줄 수 있고 이렇다고 하면 뭐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속하니까요. 비용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은 큰 수술을 하지 않고 갸르만톡스를 하는 거. 첫째는 사각턱 근육, 씹는 근육의 보톡스. 두 번째는 입안으로 심부불 지방 제거, 아니면 침샘 보톡스. 이렇게 세 가지 큰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팩트 위주의 자연미 T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